저희가 앞서 1부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의 최측근 문병호 의원을 인터뷰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캠프의 공보단장을 지냈었던 주류 측의 우상호 의원을 인터뷰하겠습니다. 국회 현장을 저희가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안철수 전 대표의 그 입장은 지금 문재인 대표 체제로 가면 총선 대선 필패다. 그러니까 전당대회로 새로 뽑자.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문 대표가 되신다면은 리더십이 더 강해지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네. 글쎄, 지금은 대통령 선거 때가 아니기 때문에 문재인, 안철수 두 분이 누가 죽고 사느냐는 진검승부를 할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네. 오히려 대선 후보급 그 지도자들이 서로 손을 잡고 우리 같은 총선 후보자들을 도와주셔야 할 때죠. 그러면서 본다면 아무리 그 좋은 가치를 가지고 진행한다 하더라도 전당대회는 어차피 권력투쟁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통합을 위한 전당대회면 몰라도 내부의 그 갈등과 경쟁을 위한 전당대회를 지금 시점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지금은 오히려 안철수, 문재인 두 분이 좀 더 협력하기 위한 지혜를 모을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안철수 전 대표는 어쨌건 전당대회 안 받아들이면 대표 사퇴하지 않으면은 탈당까지도 지금 언급하고 있고 조금 전 문병호 의원은 더 이상 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탈당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더라고요. 글쎄, 총선을 위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하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해법을 놓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주장한 해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탈당한다? 이거는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해법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해법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탈당한다? 저는 당내 민주주의라는 게 본인이 이야기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탈당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또 안철수 대표가 본인 입으로 직접 탈당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저는 본인이 만든 당인데 탈당하실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예. 또 문재인 대표도 그런 어떤 파국을 막기 위해서 가만히 계실 때가 아니고 좀 더 상대방 진영과 대화하고 또 소통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충고드리고 싶습니다. 예. 안철수 전 대표 쪽에 그 지금 문재인 대표 체제로는 총선에서 필패다. 반드시 진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표 혼자 힘으로 과연 이 전국적인 선거를 승리할 수 있느냐 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문한박 연대라고 하는 그 해법이 나왔던 것이고요. 김부겸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표 혼자서 해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또 문재인 대표를 배제해서도 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렵다. 지금 어쨌든 우리 당에서 18%, 19% 지지율이 나오는 대선 후보가 문재인 대표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문재인 대표가 사라진다 그러면 또 그 문재인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또 그만큼 또 사라질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은 누가 더 주도권을 잡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힘을 합칠 때입니다. 누가 더 잘났느냐 이런 다툼할 있을 때가 아니죠. 예. 아마 두 분 사이에 좀 감정적인 골도 있는 것 같고요. 불신이 쌓여온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어제 안 전 대표 기자회견에서는 그동안 조롱과 모욕을 인내해왔다라는 표현도 본인 입에서 나왔고요. 좀 전 그 문병호 의원은 그게 주류 쪽에서 받은 조롱과 모욕도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뭐 국회의원 선거 한 번 치러도 경쟁자끼리 굉장히 감정이 상하게 돼 있는 것이 이게 정치의 생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단일화 과정에서 두 분 사이에 이런저런 감정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지금은 지나간 묵은 감정을 꺼내서 또다시 상처받을 때가 아니라 총선 승리를 위해서 과거의 묵은 감정을 그대로 놔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좀 충고드리고 싶은 건 네. 그때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두 지도자의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언론에 나와서 혹은 그 기자들과 만난 사석에서 이러니 저러니 상대방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건 뭐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선 앞으로 소위 측근이라는 이름으로 양쪽의 지도자들을 능멸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은 절대 삼가야 된다. 이렇게 저도 충고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그 말씀은 안철수 전 대표의 측근이라는 의원들한테 하신 말씀이신 거죠?
아니 저는 문재인 대표 측근 중에도 예. 그 사석에서 안철수 후보를 안초선 하면서 이렇게 비웃는 사람들 봤거든요. 예. 저는 그럴 때마다 이래서는 안 된다. 네. 그래도 당 지도부, 당 대표고 우리 당의 후보 단일화를 도와주신 분인데 이런 네. 이제 그 아무리 사석에서도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이런 충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양쪽 다 네. 똑같이 말 조심해야 됩니다. 네. 예. 안철수 전 대표의 인식을 좀 더 그 들어가 보면은 현재 그 운동권 또 시민단체 출신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 인적 구성 그리고 노선 거기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 관측들이 많고요. 글쎄요, 그 출신이 이제 운동권이냐 시민단체냐 이 문제보단 이제 행태를 문제 삼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이제 낡은 진보라고 말할 때는 진보는 좋은데 과거의 낡은 진보 어떤 노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일부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안철수 대표의 측근이라고 했던 송호창 의원이나 문병호 의원님도 다 저 시민단체 운동권 출신 아니겠습니까? 예. 중요한 것은 출신이 운동권 출신이냐 시민단체 출신이냐 이게 아니고 지금 현실 정치에 들어와서 국민의 마음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올바른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이런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지적이 현재 주류에 대한 그 지적 비판이 설득력이 일정 부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주류 중에서도 그런 예를 들면 이 낡은 진보의 어떤 그런 타성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낡은 관성과 이별을 해야 되겠죠. 그건 저는 예. 그런 충고는 귀담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그 문병호 의원 얘기가요. 탈당을 결행하게 네. 되면 안철수 전 대표가 네. 그러면 20명은 바로 따라 나갈 것이다. 그 중에는 호남이 10명, 수도권 10명 정도 있다라고 하시던데요. 네. 글쎄 제가 만나본 분들은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은 못 만나봤는데 뭐 또 그렇다고 하시면 또 그건 또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오늘 그 비주류라고 불려지는 분들이 모여서 나누신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 예. 탈당을 논의한 게 아니고 그런 파국을 막기 위한 해법을 더 만들어 보자 이런 논의를 하신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예. 그 해법에는 보니까 일단 문재인 대표께서 사퇴하는 것은 거기에 뭐 필수적인 조건으로 들어 있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논의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예. 어쨌든 그 앞으로 이 당내 제 세력이 힘을 합해서 총선을 승리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다각도로 벌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시 한번 여쭤보면 우 의원께서는 문재인 대표께서 사퇴함으로써 어떤 돌파구를 만드는 그 가능성은 전혀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사퇴하면서 그 자기를 던지면서 만드는 것도 승부수고요. 네. 또 지금처럼 이제 정면 돌파하는 것도 승부수인데 네. 이제 문 대표는 후자의 승부수를 선택하신 것이죠. 예, 예. 이게 과연 성공할지 아니면 또 다른 좌절을 맛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힘을 합하고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그런 문제를 어떻게 힘을 모아서 해나갈 것인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재인 대표가 마이웨이라고 했지만 그렇게 당내의 비판적인 견해를 모른 척하고 간다는 식의 마이웨이는 저는 성공할 수 없다고 보고요. 예. 또 오늘 비주류 의원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시다고 하니 또 그런 의견도 한번 청취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 저희가 보여드렸던 그 화면이 오늘 그 점심 때 있었던 비주류 의원들의 이른바 민진모, 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 그 화면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의원님. 앞서 네. 자꾸 저 얘기해서 죄송한데 문병호 의원께서 인터뷰를 먼저 하셨기 때문에 문병호 의원 말씀은 네네. 호남 쪽에서는 그 만약에 새 당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호남 민심은 그쪽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호남의 상징성, 야권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야당의 정통성은 새 당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그 제3신당이 성공한 사례가 없는 것이 왜 그럴까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때 문국현 대표가 있었던 당도 문국현 씨가 한때 한 20% 이상의 지지율을 얻었던 대선 후보자 아니었습니까? 예. 그게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나라에 뿌리 깊이 있는 이 양당제의 법통과 전통은 자꾸 찢어져서 새로운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범야권은 항상 합쳐서 힘을 합해서 싸우라고 하는 국민의 명령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 국민의 명령에 호남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호남은 제1야당이 좀 제대로 단결해서 제대로 싸우고 제대로 혁신하라고 하는 것이지, 예를 들면 자꾸 신당 만들어서 찢어져서 너희끼리 분열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표를 압박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말씀하시는 그 처지는 제가 이해하지만, 그러나 우리끼리도 탈당이나 분당이나 이런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거론하면 네.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이 당 안에서 서로 힘을 합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나온 얘기들이 기본적으로는 문재인 대표를 압박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들이라고 보시는 것. 박지원 전 아니, 물론 원내대표는 이제- 오늘 예. 네. 목포 시민들은 본인들이 지금 빨리 나가라고 한다고 네네. 그 인터뷰에서 그러셨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론도 있고 저런 여론도 있겠죠. 그런데 예. 역시 그런 여론의 핵심은 제1야당이 좀 똑바로 하라는 그러한 이 바람이고, 똑바로 한다는 것은 결국 통합과 혁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통합하는 데도 힘을 보태고 혁신하는 데도 힘을 보태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예. 이 당은 사실은 문재인 대표의 당도 아니고 안철수 대표의 당도 아닙니다. 60년의 뿌리가 있는 그런 전통 야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의 당대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탈당할 필요도 없고, 또 현재의 당대표가 자기가 이 당의 주인이니까 모두 나가라 이래서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죠. 예. 힘을 합해야 할 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주류 측 우상호 의원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